민화연의 미디어 탈곡기 95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네, 이번 주 금요일도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알아줘 뉴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 온기 종기 모여 앉아 웃고 떠들던 우리를 기억해. 꽉 잡은 그 두 손이여 색하지가 않았던 마다운 그 오늘 이야기해볼 좋은 보도는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가 염원을 해왔던 코로나19 백신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맘 편하게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을 가고 했던 2022년 전에 좀 삶들이 좀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제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던 좀 이전의 나날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두가 기다려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여러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제작에 성공을 했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마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에요. 이게 어떤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인지, 또 혹시 어떤 백신이 나쁜 것은 아닌지 설왕설래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뭐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좀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을 타파하고 좀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기사들이 필요했는데요. 본격 오늘 기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임동윤 팀장님, 그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이후로 백신에 관련한 보도는 정말 말 그대로 쏟아졌어요. 그 와중에 뭐 나빴던, 뭐 비판받아 마땅한 기사도 있었지만 분명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는 좋은 기사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가져온 기사는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 팩트 체크를 해보는 좋은 기사가 많지는 않았고.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네. 내피셜이었어요. 제 생각에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각기 다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보도의 문제점을 짚기에는 역시 조선일보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디어스의 송창한 기자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오락가락 백신 보도 시급성, 안정성, 엎치락 뒤치락 이거였는데 네. 이제 이게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그 조선일보를 일종의 비판하는 내용의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네. 이제 기사를 쓴 건데 그게 뭐였냐면은 조선일보가 할 때 10월달에 무슨 얘기했느냐, 독감 백신 입증 안 됐다, 위험하다, 맞지 마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안정성 측면이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거는 코로나19는 아니고 독감 백신이었지만 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논조로 써갔어요. 기억이 나요. 네, 그런 다음에 11월달에 무슨 얘기하냐면 코로나19 백신 필요하다는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백신을 맞으려면은 이제 백신 맞으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정부가 빨리빨리 안 하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고. 네. 그런 다음에 12월달에 백신이 최고다. 무조건 빨리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합니다. 네. 무조건 빨리 가지고 와라. 백신밖에 없다. 지금 답은 다 백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올해 1월달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천히 해야 된다.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한국에 백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빨리 가져와라고 굉장히 재촉을 하다가 막상 이렇게 여러 곳에 백신을 들여올 수 있게 되니까 한꺼번에 맞게 해줄 수 있도록 더 이제 뭔가 안전성 검증을 해달라라고 논조가 좀 바뀌었다 이거네요. 사실 저는 그 논조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건 결국 정치적인 짓거리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신을 앞에 두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이사이에 물론 이건 큰 이 달별로 네. 월별로 이렇게 맥락을 설명한 거지만 잘 짚어보면 조선일보가 어떤 주장도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 백신은 미국이 맞고 있는 백신보다 효능이 떨어진다. 그걸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엄청난 이런 류의 주장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사실 이런 부류의 기사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건 당연한 것이고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네, 결여된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본인들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목적 흔히 말하는 정치질이 가미됐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정말 우리가 무수하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백신 관련된 좋은 보도를 오늘 이걸 뽑아온 이유도 이런 흔히 말하는 정치질이 아니라 전문성을 담아낸 기사가 없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 기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쓴 기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오늘 임동준 팀장님이 가져온 기사들을 얘기해 볼 텐데 참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언론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화이자를 맞아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져와서 별반 도움 안 되는 백신 가져왔다라는 식의 보도를 굉장히 많이 봤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좋은 기사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언론사에서만 기사를 좀 여러 개 가져오신 것 같던데 주간지 시사인 기사네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사인의 기사만 쭉 다 가지고 왔는데요. 네. 특히 시사인 기사 중에서도 김연희 기자의 기사를 쭉 가지고 왔어요. 사실 네. 저는 그 시사인이 2020년도에 코로나19 관련된 보도를 가장 잘한 언론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꼽고 싶거든요. 네. 국내에서. 네. 시사인만큼 보도를 한, 특히 김연희 기자만큼 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가 다른 언론에도 굉장히 많았으면 국내 언론 보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런 식의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보다 효능이 더 떨어진다. 네. 뭐 위험한 백신이다.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에도 여기저기 매체에서 조선일보가 뭐가 틀렸는지를 짚어주는 보도들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만큼 저는 이 김연희 기자를 정말 코로나19 전문 기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2021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코로나19 백신 A to G입니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쭉 다 정리한 건데요. 저는 이 기사가 왜 좋았느냐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네. 첫 번째로 백신에 대해 정말 무지한 사람 있잖아요. 네, 마치 네.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백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네. 백신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네. 어떤 기술로 개발되는 것들이 있고 네. 어떤 회사들이 참여했고 이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백신은 어떤 기술로 어떤 장단점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모두 다 종합해서 써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기사가 하나의 기사로 나왔지만 이게 일반 뭐 다른 언론사에 갔으면은 3개, 4개의 기사로 분류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네. 깊이가 있는 기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그 흔히 말하는 백신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해서 뭐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제 방법으로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정말 개론부터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 기술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줘요. 뭐 간단하게 뭐 바이러스를 죽인 다음에 활용하는 뭐 네. 사백신이라든지 네.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독성을 빼내서 만드는 뭐 생백신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원리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사용하고 있다는 mRNA 백신이 맞아요. 네, 이게 뭔가 도대체 네. 그래서 뭐 RNA라는 물질을 단순히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을 만들고 이걸 체내에 들어가서 보호망이 쉽게 제거돼서 RNA가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백신이다. 이런 류의 아주 간략한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무지한 사람도 이 기사를 읽으면 mRNA 백신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설명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써놨다라는 게 이 기사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제가 지금 임동준 팀장님의 랩탑으로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심지어 또 이게 그 백신의 모양 같은 것도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좀 더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는 것과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 백신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 어떻게 네. 구성되어 있나 이런 걸 같이 봤을 때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일부 보수 언론이 네. 우리가 들여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 모더나보다 효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리고 미국에서 검증도 안 됐는데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내용도 시사인 기사에서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나옵니다. 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은 네. 특징이 극저온에서만 유통이 가능해요. 네. 뭐 그래서 70, 네. 70도? 맞습니다. 그래서 화이자하고 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같이 만든 백신 같은 경우는 네. 극저온인 영하 70도에서 네.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그나마 개선이 된 게 모더나 백신인데 모더나 백신도 영하 20도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신기술이고 빠르게 개발했고 그리고 뭐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게 적다라고 하지만 네네. 유통 과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최근에서야 이 활성화가 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개발해도 생산할 때의 생산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직까지는 힘든 네,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얘기했던 효능에 대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이 화이자보다 떨어진다. 네. 사실 그거는 다 임상시험의 네, 결과를 네. 기반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물론 mRNA 백신은 아닙니다. 네네. 다른 형태로 개발된 백신이지만 임상시험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아, 무슨 실수요? 이게 굉장히 웃긴, 이 과학계에서도 웃긴 에피소드라고 네, 부르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정도의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느냐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네. 이거를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걸 배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취지에 부합하는 그 제약사가 있으면은 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여기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 가장 많이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백신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임상시험 과정에서 원래는 이 투약을 할 양을 전체를 다 넣고 네. 1차, 2차를 전체를 다 넣는 형태로 임상시험이 됐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투약을 할 때 절반만 넣는 형태로 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임상시험 내에서 3상 임상시험 내에서 이제 분류가 둘로 나뉜 거죠. 첫 번째 절반을 맞고 두 번째 다 맞은 네, 분류가 네. 있고 두 번을 다 풀로 맞은 분류가 있고 그랬는데 이 임상시험 결과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백신을 풀로 다 맞아야지 가장 효능이 좋지 그럴 것 않을까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좀 신기하게도 이 백신을 절반 맞고 다 맞은 첫 번째 네. 부류가 오히려 효능이 더 좋게 나온 거예요. 90%에 가까운 효능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풀로 다 맞은 이 부류에서는 60% 조금 넘는 수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을 냈을 때 한 70% 정도. 네네. 이렇게 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이 70%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조선일보나 혹은 여러 보수 언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FDA에서 승인 못 받았다. 네. 이거 봐라, 우리 도입한다는데 미국은 이거 승인도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많이 근데 봤죠. FDA에서 승인을 못 받은 이유가, 승인이 오래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1차 이 대조군하고 2차 군하고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그거를 그리고, 좀 네. 조사하느라. 그리고 절반 넣고 다 넣었을 때 효능이 더 좋은데 이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투약 방법이 다른 경우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유를 설명해서 보완해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심의가 오래 걸렸던 건데 이게 뭐 효능이 안 좋거나 입증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특이하게 실수가 벌어지면서 이 상황을 확인하고자 FDA가 승인을 미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쭉 다 읽다 보면은 아, 그때 나왔던 그 기사들이 엉터리였구나 다. 이런 걸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를 들었을 때 저는 벌써부터 좀 제 백신에 관련했던 의문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임동준 팀장의 랩탑으로 함께 기사를 보고 있는데 김연희 기자의 기사와 그리고 최혜린 기자의 인포그래픽까지 함께 더 보신다면 이야기도 쉽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서 반드시 일독을 권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사에 나온 백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실은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화이자가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화이자보다 떨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받는다 이런 기사 너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 종합해보면 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사실 김연희 기자가 이 기사뿐만 아니라 네. 그 30년 전부터 바이러스하고 백신을 개발해왔던 남재환 교수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국내 백신 도입 자문단 같은 형태에도 이 기여를 하고 계시고 국내에서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도 확정된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이곳에서 또 이 백신 개발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성함이 누구시라고요? 남재환 교수님인데 네. 이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어떤 백신을 맞는 게 좋느냐. 그쵸. 궁금하죠.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종합을 해봤을 때에는 현재까지는 개발 기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네. 이게 우월하고 이게 떨어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사실 뭐 화이자가 더 좋다.
뭐 모더나가 더 좋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분류하기 힘들다. 일단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들이 일단 이 개발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사실 짧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초적으로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는 이 실험실 내에서 흔히 말하는 백신의 물질을 개발하고 이거를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뭐 동물을 단계로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 첫 단계를 밟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3번의 임상시험을 거치고 이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백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더라도 생산 공장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그렇죠. 바로 그것도, 생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보통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코로나19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 진행이 된 백신이고 그래서 원래는 임상시험도 3상시험도 뭐 굉장히 긴 기간 두고 1, 2년을 두고 맞은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데이터는 더 쌓아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백신은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한 2달 정도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거든요. 학계에서도.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달 정도의 기간의 임상시험을 보고 이걸 승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나 지금까지 나온 백신들은 이런 기준들을 다 통과한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효능은 지금 판단할 수 없고 효능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고 효능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 집단 면역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맞다라는 게 이 기사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동준 팀장 정말 백신 잘 몰랐어요? 정말 김연희 기자의 기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학기술의 문외한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족족 진짜 정말 이해가 다 되고 그동안 궁금증이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우리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기저질환자가 아닌 분들은 도대체 언제 주사를 맞을 수 있지? 그리고 나 아직 젊은 편인데 내가 백신을 괜히 맞아서 좀 진짜 맞아야 될 사람들이 못 맞는 건 아닐까?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연희 기자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문일답 기사도 또 작성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희 기자가 정말 제가 괜히 코로나19 전문 기자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궁금점들을 이렇게 계속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 가장 궁금할 만한 내용들만 축약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나 이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단계는 동물 대상 실험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해서 1상, 2상, 3상 이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 단계에 돌입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단계별로만 얘기를 했지만 이 단계별로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당 뭐 한 2달씩 이제 추이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텀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굉장히 공익적 목적이 강하지만 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치료용 백신을 개발할 경우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이제 제약사들에게는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 규제기관이 이 기간 동안 짧게 해서 심사를 바로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심사의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동물 단계 실험이 끝난 이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규제기관 검토하고 오케이 다음 임상을 해도 좋아라고 허가를 받으면 다시 임상 1상으로 가서 또 실험을 하고 그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거쳐야지 이제 백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완료됐고, 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산시설을 또 마련을 해야 되면 생산시설을 마련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데 코로나19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 동시에 생산시설까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통 한 20년씩 걸린다는 백신 개발이 1년 만에 됐는가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 이런 이 절차적 특성들이 있었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 그리고 특히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이 확산세가 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조군이 비교하게끔 상황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산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백신 개발에 어느 정도 유리했던 측면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이 왜 이렇게 빨리 완성됐는가에 대해서 짚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네, 저도. 네, 이 부분도 이제 김연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으로 담아냈는데 일단 그 백신에 대해서 왜 맞아야 하는가를 짚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집단 면역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백시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백시네이션. 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지 그 백신의 효과, 백신을 직접 맞지 않은 사람도 이제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60% 정도가 면역이 생기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확산세가 잦아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 여러분이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그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보통 백신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이게 이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가 됐을 때에 청소년용으로 그리고 야동용으로 다시 백신이 추가로 실험해서 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12월 정도에 이제 청소년용 백신의 임상 시험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소년용 백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먼저 맞고 집단 면역이 구성이 된다면 다른 이제 취약한 뭐 계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접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 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줘야지 흔히 말하는 비가 올 때 우산을 이렇게 여러 명이 펼치면 그 우산이 없는 사람도 비를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이 기사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똑같은 비유를 제가 지금 기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원리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 인터뷰에서 남자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맞아야 한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빨리 내려가서 이 1분 1답 기사들을 좀 다 제대로 읽어보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 기사 말고도 임동준 팀장님이 코로나19 백신 기사를 보면서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라라고 권하는 기사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사라기보다는 재난 상황 속의 공동체의 연대의식에 대한 기사라고 합니다. 이건 김연희 기자의 기사와는 또 다른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준다고요? 네, 이게 시사인과 KBS가 같이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일종의 데이터 저널리즘과 가까운 기사로 보이는데요. 청관율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 기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우리 사회를 분석한 기사예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 연대의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연대의식이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기사들인데 사실 이 기사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 요소들의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연대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있을 때에 이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재난을 극복해내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흔히 말하는 그 섬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각자의 섬에서 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 이 기사를 보고 약간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일종의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K 양극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K 양극화를 얘기하는 그 주체나 뭐 매체나 보도나 이런 걸 볼 때 K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협력과 상생 이런 연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따져보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 말하는 K 양극화만 얘기하는 보도나 매체나 인물은 저는 일단 거르고 봅니다. 이유는 혹시 몰라서 K 양극화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K 양극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 더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 더 적게 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흔히 말하는 K 양극화라는 표현인데 저는 그래서 그 K 양극화를
단편적으로 K 양극화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르고 보는 이유가 K 양극화만 얘기하는 건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고 아무래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K 양극화를 얘기하려면 이걸 분열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상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K 양극화만 얘기한다라면 저는 일단 그런 매체나 그런 사람은 거르고 본다. 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지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천간율 기자의 이 기사도 실은 읽어보면은 저 살짝 읽어보려다가 데이터가 우선 많아가지고 이건 진짜 각 잡고 읽어야겠다 싶어서 아직 미뤄둔 상태인데 꼭 내려가서 지금 바로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너무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그 일상들이 오늘따라도 유난히 더 그리워 그땐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의 아름다움들이 오늘따라도 유난히 더 그리워 Oh, I miss them so bad 오늘은 제가 내래 기억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곡이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상황들을 다룬 곡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시기가 됐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마스크 없이 바깥을 걸어 다니거나 하는 시기. 이런 게 그 언제쯤 돌아올지 이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집단 면역을 갖추기 전까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잘 지켜야 하겠지만 이 시기가 분명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믿고 싶고요, 또.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네. 네. 뭐 믿는다기보다는 현실이 될 거라서 네. 희망을 그래서, 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빨리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사실 이게 시사인이 뭐 기사에 쓴 표현이긴 한데 방심도 공포도 없게끔 한다라는 게 그 언론이 코로나19 보도에서 저는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잘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기사가 많이 소비된다면 그런 좀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는 세상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일독을 권한 부분도 평소에도 그러지만 오늘 더 유난히 강조했던 부분도 이런 지점에서 임동준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좋은 기사를 소개하려면 내용을 소개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 말씀드리긴 했지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일문일답에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천간율 기자의 그 기사 안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 나왔길래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마침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시사인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시사인 유튜브 채널에 김연희 기자와 천간율 기자 둘 다 본인이 이제 소개하는 코로나19 관련한 이 기사들의 내용을 어떻게 이제 기사를 취재했고 이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잘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도 봐주시고 시사인의 콘텐츠도 그리고 기사도 함께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탈출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이런 코로나19 백신 문제 등에 대해서 깊게 취재를 하고 잘 전달해주는 보도들을 좀 더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